네, 직업과 산업,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잡초대석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잡초대석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 사실 뭐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대선이잖아요. 그죠. 대통령 선거인데 네. 요즘 선거 또 정치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정치가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뉴스에서만 보던 그런 분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보통은. 근데 네. 이제 직업적으로는 접근을 못 해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청년 정치인을 모셨는데요.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한승주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승주입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김준호 서울시당 청년 보좌역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준호입니다. 네. 근데 넥타이가 조금은 비뚤어졌어요. 살짝 여기 카메라 보시고 조금 잡아주시면 화면에 예쁘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두 분이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네.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출연을 또 결심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사실 많이 바쁘기는 하죠. 네.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후보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정치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선거운동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어떻게 출연하셨나요? 직업으로서 청년 정치인을 바라본다는 그 포커스 자체가 네. 재밌고 흥미롭고 한 그런 신선하게도 느껴져서 이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입담 한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 할 때 보통 이제 대담으로 많이 만나 뵙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정치인에 대해서, 직업으로서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 좀 다룬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우선 이 두 분이 속된 정당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정당 뭐 대변인, 부대변인 뉴스에서도 많이 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단체를 대신하거나 대표에서 의견이나 입장을 밝혀 말하는 사람이라고 네.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도 당의 공식 어떤 브리핑이라든지 공식 성명 이런 거 발표하고 또 비공식 의견이라도 비공식 의견이나 태도를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일, 이런 일을 주로 하고요. 또 기자분들과 소통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시청자와도 또 얼굴을 굉장히 많이 마주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뭐 단체, 정당을 대변해서 말을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또 다양한 의견으로 토론을 해나가는 네. 민주정당이다 보니까 의견이 같이 모아진 의견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사실 대변인이라는 이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 개인 의견은 좀 배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이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게 되면 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또 비공식적인 입장일지라도 네. 우리 당 전체 분위기를 설명하는 게 대변인이라는 직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공식적인 입장인데 뭔가 이렇게 주관적이지 않고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김준호님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청년 보좌역을 맡고 계신데 네. 청년 보좌역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청년 보좌역이라는 역할이 기존 정치권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고 없었던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2030 세대가 사회 이슈에서 제일 큰 화두가 되다 보니 네.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는 각 본부마다 청년 보좌역을 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공약과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하고 네. 의견을 개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공약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보면 사실 뭐 정치권에서 유독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따로 구분을 짓는 느낌이기도 하고 또 뭐 정당마다 청년위원도 존재를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 청년 역할이 커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청년을 따로 구분해서 하는 건가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에 있었던 이제 4.7 재보궐선거를 봤을 때 이제 우리 청년 세대께서 국민의힘이 서울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 승리하는데
큰 지지와 큰 힘이 돼주셨거든요. 네. 이제 이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청년 세대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네. 그 역할이 얼마나 커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0대 당대표가 배출됐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만으로 해도 우리 청년 세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굳이 나눈다는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년 세대가 요즘 우리 사회의 주류인 586 세대와 비교했을 때는 네. 취업이나 사회적 환경에서는 약자로 또 분류되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와 각 당에서 청년 세대를 이제 개별적으로 나눈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두 분은 어떻게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는지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긴 했었어요. 네네. 근데 대학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게 됐고, 또 저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청년 문제들 있잖아요. 네. 뭐 학자금 대출, 아르바이트, 취업, 창업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직접 겪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들을 좀 구조적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공부하고 좀 활동을 하면서 정치인이란 직업을 가져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굳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좀 계기를 만들어준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 한 사람? 네,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왜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능이 끝나자마자 네. 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끌었던 이 시민의 정치 참여의 바람 이런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사실 선거권이 없는데도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 달려가서 이제 투표 참여 운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인생에서 또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네. 시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뭔가 그 방향성을 잡고 또 준비를 해오신 느낌인데 어떠셨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또 준비를 하고 참여를 하시게 됐나요? 사실 저는 정치랑 네. 아무 관계가 없는 사실 저는 학자를 네. 꿈꾸면서 옛날에? 예, 연구원에서 그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네.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 사실 평소 정치 사안에는 관심이 많았고 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될 것은 제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네. 이 정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 실책하는 걸 보고 특히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면서 아, 이 정부 정말 문제가 많다. 지금 연구원으로서 지금 뭐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라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네. 이제 청년 조직 특위라는 청년 조직이 신설되었고 그 조직에서 이제 저에게 한번 참여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권유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나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와 청년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예,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쯤에서 궁금한 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또 해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연구원으로 가면 그때 사실 뭐 목표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뭐 성취감도 있었을 거고 한데 지금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아, 난 잘 선택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세요 그럼? 갑자기 말들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 네.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해볼 만하다. 오. 크게 나쁘지 않다. 근데 가끔씩 학교가 그립긴 아. 하다라는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네. 또 학교 관계자분들도 또 보실 수 아, 있으니까. 네. 네. 또 어느 솔직하게 정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대답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정치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 우리 일상생활에도 뭐 녹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진입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선택 내가 정치를 하고 싶지만 나서기도 또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맞아요. 어떻게 하면 이 정치라는 세계에 입문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정치 세계에 입문한다 이런 정형화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진 네.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해서 중앙당의 기구나 또 본인 지역구 행사 회의 이런 데 참여도를 높여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보좌진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정당의 당직자로 채용되어서 일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시민사회 운동을 하다가 선출직으로 출마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또 뉴스를 보면 우리 각 정당에서 이제 영입인사 발표 이런 걸 하는데요. 네. 이렇게 본인의 전문 영역에서 또 좋은 성과를 내서
어느 날 갑자기 또 스카웃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식의 또 네.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사실 방법론적에 관해서는 대변인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신념과 의지가 확고하다면은 네. 나의 활동으로 인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있다면은 누구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사실 요즘 사회 보면 이제 학연, 지연이다, 학벌이다 이런 거 많이 따지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 보면 정치가 학벌이나 뭐 취업 준비에 고통 이런 게 거의 전혀 없는 직장일 수도 있거든요. 네. 본인이 잘하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반대의 반대의 경우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제 시대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본인의 명확한 사고 체계가 확립이 돼 있고 이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밀고 나갈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정치권에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네, 신념과 의지가 있으면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근데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정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는데 사실 뭐 정치인인데 그걸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인 어떤 거예요? 현재는 사실 직업으로서의 정치인 하면 네. 선출직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신 네. 분들을 좀 가리키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좀 협소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구체적인 생각이나 또 관점을 가지고 우리 정치 영역 전반에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 이 정도로 좀 그 개념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어느 특정 이렇게 막 그 선출돼가지고 하는 사람만 정치인이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어쨌든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 오늘의 주제인데 그런 만큼 두 분의 직무와 업무도 궁금한데 어떤 좀 일을 하고 있나요? 사실 저 네. 나오신 이제 우리 대변인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네. 대변인직을 2번 맡아봤는데 네. 크게 뭐 특별히 고정된 일정이 있다거나 뭐 네. 특정한 과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 뭐 오전에는 그날의 이슈나 네. 정치적 상황에 관해서 이제 본부장님들이나 다른 네. 대변인님들과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네. 그 이후에는 논평을 쓰거나 아니면은 기자분들 그리고 다른 정치인분들을 만나면서 저희 캠프와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전반적인 업무는 전부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글도 잘 써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업무가 사실 뭐 명확한 업무보다도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는 업무가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면? 저도 네. 지금 현재로서는 부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요. 네. 정치인 전반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뉴스에서 봤음직한 이런 업무들을 네. 하시잖아요. 또 보좌진은 그걸 보좌하는 게 주 업무고요. 근데 반면에 일반 당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사 기획, 또 당원 관리, 사무 처리 회계, 또 정책 검토 이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일반 회사 직장인 분들이랑 가장 비슷한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제가 속해 있는 대변인실, 그러니까 대변인님들 또 부대변인들 모여 있는 대변인실에서는 보통 현안에 대해서 스크린을 쭉 하고 거기에 대한 논평을 작성한다든지 네. 또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해서 그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는 일 이런 일을 주로 하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사실 어떤 업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다라는 게 이제 일과처럼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네. 좀 유연하게 빠른 대처가 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네, 네. 아무래도 일반 직장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명확한 또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때요? 우선은 가슴 아픈 얘기인데 네. 네, 월급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월급이 네. 없습니다. 네. 사실 출마하여 당선된 정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 명목으로 이제 월급이 나오긴 하지만 네. 나머지 여타 정치인들 저를 비롯해서 나머지 정치인분들은 월급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년에 한 번씩 고용주인 국민 혹은 시민들께 선거라는 평가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4년짜리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하고 네. 네, 항상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형화돼 있지 않다는 얘기가 좋게 말하면은 이제 본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편으로 보면은 지금 선거 캠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활동하다 보니 상당히 캠프에 종속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일과가 좀 상당히 불규칙하면서 좀 알쏭달쏭한 저 개인으로도 헷갈리는 그런 프리랜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뭔가 계속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이 자리에서도 좀 받게 되는데 네.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 단어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업이 정치인이라서 좀 어려운 면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앞에서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처럼 이렇게 선출직 당선자가 아닌 경우를 네. 좀 가정해서 얘기를 하면 급여가 없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가 전혀 없다 보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제 다른 생업을 가져야 하고요. 또 활동 시간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정형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생업을 가지려고 해도 그 활동에 쏟아야 되는 시간도 많고 해서 좀 정규직을 갖거나 네. 이런 다른 것과 겸업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사실 물론 제가 원해서 또 하는 일이고 또 공동체에 봉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극복이 되긴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애로사항 같고요. 여기서 저희 기본소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네. 이렇게 좀 정해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와 같은 정치인들 또는 새로운 직업을 또 찾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기본소득이란 제도가 있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 꿈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어려운 점 여쭤볼게요. 예, 뭐 네. 직업적 애로 사항이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공인의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행동과 언행에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실수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는 여론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의 행동 하나가 조직 전체를 곤란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든 행동이 이제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는 점, 이런 점이 애로사항일 수 있고 개인의 작은 실수들이 쌓여서 이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실제로 그런 작은 실수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데 그 실수로 나가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또 사실 뉴스에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또 특정 누가 말 실수를 해서 네. 이게 또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 행동과 언행이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정치권에서 일하려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생각이나 뭐 덕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쭤볼게요. 전가요? 네. 네. 사실은 일비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되게 쉬운 얘기인 것 같은데 막상 정치권에 있으면은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당장 제가 잘 된다고 해서 으스댐이 안 되고요. 네. 맞아. 또 당장 옆에 있던 동료가 또 갑자기 달려나간다고 해서 네.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을 항상 단련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작은 일에 너무 마음을 쓸 필요 없다. 네. 우선 이 점이랑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예, 대중들께서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정치인분들은 말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인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항상 들을 수 있는 자세와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그거를 이제 사회 발전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에서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네. 조금만 추가하자면 저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있었을 때 네. 공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내가 하는 이 일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정치인이라면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새로운 담론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제 듣고 싶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네. 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이런 방송하는 채널이 투데이 잡스 시즌2 취업인들,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할 때 꼭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워라밸이에요. 정치는 워라밸이 좀 어떤가요? 아까 뭐 급여 얘기를 들었을 때는 워라밸 얘기를 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실제로? 네. 네. 사실 일반적으로 네. 이야기하는 워라밸을 기준으로 직업 정치인을 바라본다면 너무 낮아서 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기도 워라밸이 해요. 낮죠? 네. 근데 이 직업은 이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 이 마음이 가장 커야 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네. 근데 또 시민분들이 그런 말씀 또 많이 하시잖아요. 역시 정치는 돈이 있어야 한다. 저기는 우리의 영역과는 다른 영역이다. 맞아요. 이렇게 좀 동떨어졌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불식시키고 정치인이란 직업이 진정한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네. 저는 이 워라밸이 조금은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어떤 식으로 느끼셨어요?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복지 부분에 봤을 때는 뭐 없습니다. 복지 없습니다. 정치하면 복지 같은 거 없고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떠오르는 게 없고 워라밸의 경우에는 일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직장 같은 경우에는 바쁜 시기가 있고 바쁘지 않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엄청 바쁘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이제 너무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같은 큰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너무너무 바쁩니다. 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데 굳이 지금 생각해서 복지라고 하나 떠오를 수 있는 거는 네. 정치를 하다 보면은 많은 시민분들,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삶의 애환이나 살아가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다 보면은 인생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무료 인생 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복지라면 복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우리가 이런 잡초대석 같은데 이렇게 모시면 보통 직업을 딱 들으면 저 직업 하고 싶다, 복지가 굉장히 좋아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두 분 말씀 오늘 듣고 나면 사실 이 들으신 시청자분들이 복지가 진짜 안 좋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마음의 양식이 복지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박상현 아나운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진짜 네. 오늘.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지금 직업방송에서 보고 계시니까 청년들에게 개인적으로 좀 필요한 정책을 꼽으라면 한 가지씩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며칠 전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이 디지털 에너지 사회대전환, 사회서비스 대전환 통해서 일자리 300만 개 달성 조성하겠다, 또 청년 고용률 향상하겠다라는 거 포함해서 일자리 정책 발표하셨는데요. 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서 또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할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규모도 엄청 커지고 그래서 이제 소소한 부분일지는 몰라도 당장 내가 취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우리 청년 면접 지원 서비스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정책은 소확행 공약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한 취업 사이트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취준생들이 면접 준비금으로 한 48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마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면접 정장 대여라든지 뭐 당일날 헤어 메이크업 또는 증명사진 촬영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그냥 단순히 공약이 아니라 뭐 이재명 후보님께서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실천을 했던 공약이고 정책이었고 그리고 참여했던 청년들의 만족도가 90% 정도로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청년 면접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뭐 특별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마음 놓고 취업 준비만 정책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교해서 취업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거든요. 그로 인해서 비용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국민의힘은 취업 준비생들 금전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준비했거든요. 지금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일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네. 그게 안 되면 28만 원만 지원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이 많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28만 원을 지원받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28만 원 가지고 본인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업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거 없애고 군 복무를 이제 마치는 사람, 군인 출신, 그러니까 저희 군 복무를 마친 국민 여러분들께는 그 기간 동안을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편하게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취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지원해드리는 정책이 있습니다. 네.